먹으면 죽어요 뭐 이런 말 자꾸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국가에서 면허 받은 사람이 이게 줘서 간 나빠지면 국가에서 저보고 사람 죽이라고 준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한약들은 대부분 다 물로 끓입니다. 즉 물에 추출되어 있는 수용성 물질만 쓰기 때문에 실제로 먹으면 24시간 안에 거의 다 배출이 됩니다. 원래 보약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사약, 깎아내리는 약, 없앤다 그래서 사약이라고 하는 거, 죽을 사자 아닙니다. 근데 보약은 반대로 그 허증이라고 해서 사람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아픈 경우에 치료약 목적으로 사용했던 게 보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깊은 한방내과 한의원 원장 김종민입니다. 김종민, 어서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 아니고 진짜 본명 김종민입니다. 저는 한방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한의사로서 한방내과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방내과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내과 생각하시면 되고, 한의사가 하는 내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고, 삼성역에서 걸어서 2분이면 금방 오십니다. 가깝게 있으니까 편하게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은 동양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자연을 이해했던 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소우주라고 해서 자연과 닮았다, 자연의 현상이 돌아가는 게 내 몸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발달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거 하면 너무 어려운데 요즘 많이 아시는 건 음양오행, 이거를 잘 정립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동의보감을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은 이제 알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좀 우리 몸에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기고 하나는 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활동을 시켜주는 게 기인데, 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경락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다니는 길 중에 기가 돌다 보면 막히는 곳이 있는데, 그 막히는 곳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혈자리에 침을 놔서 막히는 걸 풀어주면 기가 원활히 돌아간다 라고 해서 침 치료를 하게 돼 있고, 그 침 치료를 혈자리에 찔러서 기를 원활하게 돌리려고 목적을 하고 있는 게 침 치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침을 받아들일 때 진짜인가? 아니면 플라시보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기라는 게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뭐 신경이 어떻게 통하고 뭐 자극이 어떻게 하고 연구는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뭘 했냐면, 그러면 혈자리에 찔렀을 때랑 혈자리 아닌데 찔렀을 때 효과가 있었나 했을 때 그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자리가 어느 정도 있긴 있나 보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침은 좋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침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사보험이긴 하지만 보험에 다 적용돼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침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간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인정받고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서 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원래 보약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보약은 더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감기가 걸린 거, 어디가 띵띵 붓고 아픈 거, 이런 거는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그걸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없앤다 그래서 사약이라고 하는 거, 죽을 사자 아닙니다. 근데 보약은 반대로 그 허증이라고 해서 사람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아픈 경우에 치료약 목적으로 사용했던 게 보약입니다. 동의보감에 독삼탕이라고 해서 인삼을 한 이만큼 넣어서 대량 달여서 주는 약이 있는데, 그 쓰는 목적이 대량 출혈이 있은 후 끓여서 먹이게 한 게 바로 독삼탕입니다. 보약이긴 하지만 빈혈이 심한 사람한테 주는 치료약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약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허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거나 체력이 떨어졌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거를 치료할 목적으로 있던 게 보약입니다. 물론 이제 양이성 간손상은 항상 걱정이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좀 오인이 자꾸 돼서 뭐 하약 먹으면 죽어요 뭐 이런 말 자꾸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국가에서 면허 받은 사람이 이게 줘서 간 나빠지면 국가에서 저보고 사람 죽이라고 준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양이성 간손상은 모든 약이 갖고 있습니다. 뭐 양약, 한약 떠나서 모두 다 양이성 간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갖고 있고, 실제로 양이성 간손상의 대다수는 특이성,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줘서 간이 나빠져가 아니고 이 사람 체질상 알러지가 갑자기 나서 대부분 간 나빠지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실은 많고, 그 실은 대처만 잘하면, 그러니까 약 끊으면 바로 좋아지는데, 문제는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약을 너무 진하게 한 번에 많이 먹어 들어왔을 때 간이 부담을 느낍니다.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간 부담을 많이 안 느낍니다. 두 번째로 그 몸에서 해독하고 소화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축적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용성을 가진 애들. 우리가 뭐 비타민 A나 D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지용성은 축적이 되니까 오래 먹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약들은 대부분 다 물로 끓입니다.
즉 물에 추출되어 있는 수용성 물질만 쓰기 때문에 실제로 먹으면 24시간 안에 거의 다 배출이 됩니다. 독소가 다 배출되기 때문에 오래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농축을 너무 세게 했거나 사약처럼 독성이 센 약을 쓰거나 했을 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한약만 먹는 게 아니고 술도 드셨고 합쳐지면 이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가면서 양성 간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침 넣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백회열이라고 해서 머리 꼭대기에 있는 혈자리가 백회열인데, 실제로 양기가 흐르는 모든 혈자리는 머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풍이 있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침 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머리에 놓지만 이 침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혈자리 몇 개 자극할 때 쓰고, 두통을 사람들이 뇌가 아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뇌 안 아픕니다. 두통 다 여기 머리 가죽 안에 있는 근육 아픈 거니까, 우리 어깨 아프면 어깨 근육에 침 놓듯이 머리에 또 놉니다. 그래서 두통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혈자리적 개념으로는 양기가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쓰기도 하고요. 백회 혈자리는 응급혈로 실제로 사용합니다. 힘들죠? 그거 하면 제가 어디 가서 지금 경호원을 하거나 특수부대를 하고 있겠죠, 지금. 실제로는 말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믿고 무협지 보시고, 제 친구가 봤던 무협지 때문에 경락을 무지하게 잘해오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때 무협지에서 이 경락에서 기가 나가고 혈자리를 찍었다 해서 경혈학을 무지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이름을 따와서 그냥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아문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혈자리 하나 있는데, 아문이 아자가 벙어리, 원래 벙어리 입을 터준다 해서 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협지에서 거기 지금 말을 못하는 걸로 벙어리 아자니까 벙어리 만든다고 해놓은 건데, 실제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여기 예전에 이렇게 굳어 있으면 신경을 눌러서 입이 개구장애라고 해서 말을 잘 못 벌리고 벙어리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혈자리 놓으면 이렇게 입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찔러서 여기는 말을 못해, 다시 풀어줘서 말을 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괜히 아무나 찌르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형성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할 건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하면 좀 좋을까, 이런 의학적인 정보 제공도 한번 드릴 생각이 있고요. 한의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 한 번 정도 관심사항을 가질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라는 정보가 일반인한테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고,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해주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또 댓글 밑에 남겨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남겨놓으시면 그에 대한 컨텐츠도 만드는 데 도움 될 것 같고요. 보셨으면 마지막 끝나기 전에 언제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보약은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준다, 데워준다,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약은 보약입니다. 사약은 엄청나게 열을 많이 넣어주는 약을 넣어줍니다. 예전에 우리 손발 많이 차고 기력이 없고 막 축축 처지는 사람한테 부자라는 약을 씁니다. 부자는 강심제 효과가 있어서 심박수도 올려주고 혈압도 올려주고 기운을 펌프질해주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이거 멀쩡한 사람한테 쓰면 고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갑자기 열기가 번쩍 오르고 기운이 쭉 뻗고 혈압이 미친듯이 오르다가 결국엔 혈관이 터져서 죽는 겁니다. 사약 먹으면 피토해서 죽고 코피 나서 죽고 하는 게 이제 그건데, 그래서 뭐 써있을 때 보면 사약 먹고 구열해서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고, 의외로 사약 먹고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몇 번 먹고 안 죽으면 살려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평소에 손발이 많이 차셨겠죠? 오히려 먹고 몸이 따뜻해져서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약 먹고 안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